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를 열어요. 정성스레 재료를 손질하고 레시피를 복기하며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또 없을까? 두뇌 회로를 풀가동해요. 직원들과 매일 소통하고 이곳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실 손님들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것이 제 일상이자 행복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과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버둥거리며 살았었죠. 제가 진흙탕에서 간신히 빠져 나온 이야기 같이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꿈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었죠. 뭐든 제가 만들어 보겠다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지만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TV에서 어디 맛집 사장님이라며 나와서 뚝딱뚝딱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맛본 패널들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엄지척을 내밀 때 그 기분, 그 뿌듯함이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져 저 역시 그런 맛집 사장님이 되리라 결심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관련 자격증들을 따는 재미도 일찍 알게 되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빵까지 모두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를 붙이다 보니 실력은 덤으로 따라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 저는 빨리 사회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워낙 따놓은 자격증들도 빵빵하고 학교에서도 써주신 추천서가 넘쳐나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막내 보조로 들어갔던 첫 번째 일식집에서 제 미래가 바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곳의 메인 셰프님은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며 정통 일식을 배워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보통 텃세가 있을 법도 한데 셰프님은 어린 나이에 열정적으로 요리에 매진하는 저를 무척이나 기특해 하시며 아껴주셨어요. 저는 덕분에 일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더욱 깊이 빠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7년을 넘게 일했어요. 하지만 셰프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주방 식구들은 헤어짐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닫으면서도 셰프님은 저를 꼭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규혜야, 너는 지난 7년 동안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야. 너도 억내까지나 막내일 수는 없잖니? 그리고 네 실력은 이미 메인 셰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아.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언젠가는 네 식당을 차릴 테니 조금 빨리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결과가 좋던 나쁘던 빨리 경험을 해보면 너같이 똑똑한 애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것 같거든. 내가 말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정말 잘할 거야. 나는 정말 너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규희야. 셰프님은 아직 30살도 되지 않은 제게 가능하다면 식당 오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도 그 말을 듣고 괜히 도전 정신이 끌어오르더군요. 그래, 셰프님 말대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든 해보면 결과가 어떻든 그만큼 경험치가 쌓이고 습득하는 게 많겠지. 작게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보태 5평 남짓한 작은 일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워낙 작은 가게다 보니 일반 테이블과 의자는 고사하고 모든 자리를 바 형태로 만들어 손님을 맞이했어요. 처음 시작은 어설프고 막막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저는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는 매일 대기가 1시간을 넘는 것은 우스웠죠.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의 첫 번째 도전이 이렇게나 성공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언제까지나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성공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가게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 건물주 완전 빌턴털이 돼서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건진대. 건물주가 자기는 옥살이 할 각오도 되어 있다면서 보증금 못 준다고 완전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나 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대. 장사는 잘 되고 있었지만 입점해 있던 상가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를 포함한 다른 가게의 보증금을 갖고 건물주가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왔어요. 내가 이 식당을 시작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세요? 이봐요 아가씨, 나도 엄청난 피해자야. 당신들은 이 가게 보증금만 떼인 거잖아. 난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안 남기고 다 털렸어. 피눈물이 나도 내가 흘려야 맞는 거지. 그건 다 아저씨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장사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에휴, 나도 모르겠다. 날 죽여서 내 장기라도 갖다 팔던지 해. 이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나도 내 인생 다 말아먹고 포기했으니까 알아서들 해. 나도 힘든 사람이야. 건물주는 변제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가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를 비롯한 그곳에 입점해 있던 여러 자영업자들이 돈도 못 건지고 가게를 비워주고 말았어요. 저는 완전 멘붕이었어요.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가게를 닫고 한동안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냈어요. 우울감에 잠식되어 밥도 먹지 않고 매일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규희, 너 처음 식당 열 때 뭐라고 했어? 잘 되든 안 되든 난 아직 한참 젊고 경험을 기회 삼아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었잖아. 돈?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용기 내 시작한다면 충분히 벌 수 있잖아. 나 스스로를 믿자. 난 뭐든 할 수 있는 황규희다. 저는 3개월 만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직 창창한 20대이고 고작 첫 번째 도전이었을 뿐인데 문제없이 잘 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라고 생각했죠. 저는 굳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겸사겸사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군요. 평소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일식집에 무작정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직원을 따로 뽑을 예정이 없는데. 네, 그냥 이런 지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위치에서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꼭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주방에 한 자리가 나게 되었고 먼저 찾아와 적극적 태도를 보인 제게 연락이 왔어요. 더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일하겠다는 대답과 함께 이튿날 바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어요. 확실히 굳은 일이 더 많기는 했지만 제 가게를 할 때보다는 마음이 더 편하더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보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또 저만의 식당을 다시 갖고 싶더라고요.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이런 고생쯤은 다 참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일식집에서 제 평생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이종진.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았고 직접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의 친구로 어울리다 알게 되었죠. 그는 K그룹 계열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일찍 능력을 인정받아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동료가 남편을 부르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호감이 생겨 교제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두드러지는 단점 없이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고 사귀는 시간이 길어지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나는 너보다 6살이 더 많다 보니 집에서도 그렇고 결혼 압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우리도 만난 시간이 적지 않고 서로 잘 맞다고 생각해. 너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너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도 오빠랑 결혼을 아예 배제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솔직히 결혼에 대해 확신이 안 서.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 내 일은 순위가 밀리게 되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 마. 결혼해도 교이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원한다면 아이도 늦게 가져도 돼. 그냥 결혼만 먼저 하자.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자신 있게 제 서포트를 자처하고 나서는 그를 보며 안심하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뵌 그의 부모님들도 평범하고 착한 분들이었죠. 아우, 실제로 보니 더 아기 같고 어리네. 피부 뽀송한 것 봐. 환영해요, 규희 씨.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진이가 그렇게 규희 씨 얘기를 얼마나 입에 달고 살던지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니까. 자, 이것 좀 들어요. 오늘 규희 씨 온다 그래서 내가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매일 다른 사람 맛있는 것만 만들어줬죠? 오늘은 내가 만든 것들 즐겨요. 와,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할만해요? 네, 사실 전에 제 가게를 오픈했다가 건물주 문제로 문을 닫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제 식당을 해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서 지금 비록 메인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당찬 아가씨네. 지금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꿈이 크고 생각이 바른데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할지 가늠도 안 가네요. 우리 종진이가 사람을 아주 참 잘 만났다 싶어요. 시부모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저를 예뻐해 주셨고 부모 사랑을 깊이 받고 자라지 못한 저 역시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렇게 큰 장벽 없이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해 살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모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귀 너는 종진이 걱정 말고 내 일만 열심히 하렴. 나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또 맛있게 만들잖니. 내가 반찬 듬뿍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테니 종진이가 꺼내서 먹게만 하렴. 너야말로 밥 잘 챙겨 먹고 이래. 알았지? 저는 저처럼 시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평소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 시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 대신 반찬이며 국을 해다 날라 남편에 대한 제 미안함을 덜어주시고는 했어요. 남편 역시 크게 불만이 없었고요. 결혼 생활 중 임신을 하기는 했었지만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말았죠. 그 바람에 저는 아이 갖는 것이 매우 두려워졌고 남편과 시댁에서도 그 마음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유산도 애 낳는 거랑 똑같다고 하던데 귀인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니. 우리는 괜찮으니까 네 몸이랑 마음이 다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아이 갖도록 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식사까지 다 챙겨주면서 아이까지 너무 무리해서 갖지 말라고 하는 시부모가 제게는
친부모님보다 더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더군요. 그렇게 잘 지내다 결혼을 하고 5년쯤 되었을 때 제게 절호의 기회가 한 번 더 다가왔어요. 함께 일하던 친구가 같이 식당을 열자며 제안을 해왔던 거예요. 귀야, 너랑 같이 하면 난 뭐든 성공할 것 같아. 이번에 여기 식당 그만하고 나가서 우리 거 차려보자. 지혜야, 나 예전에 한 번 가게를 열어봤잖아. 실패도 했었고. 그때 마음을 고쳐잡고 여기 막내로 다시 들어왔을 때 언젠가 다시 내 가게를 꼭 열겠다고 다짐했었거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떨리기보다 두려움이 많이 앞서네. 실패했던 경험이 좋은 걸음이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나 봐. 그럴 수 있지. 더군다나 네 잘못도 아니고 건물주 때문에 그만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땡땡동에 우리 삼촌이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월세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실 수 있다고 하니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난 정말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친구는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변했던 저 역시 친구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죠. 친구 삼촌의 건물이 있는 땡땡동은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꽤 가까운 곳이었어요. 동업을 제안한 친구 역시 출퇴근이 용이한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 삼촌분은 조카가 가게를 내고 싶다고 하니 무료나 다름없는 월세만 내고 본인 건물에 들어와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과거 월세와 보증금으로 돈을 떼인 경험이 있는 제게 무엇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작게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래. 남 밑에서 언제까지 음식할 거야? 내 이름 걸고 내 장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건물주가 아는 사람이라 월세도 적다면서 아주 잘 됐어. 그러게, 우리 며느리가 이제 사장 되는 건가? 나도 퇴직금으로 식당이나 차려볼까? 다행히 시댁과 남편은 제 결정에 대해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언제나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나눈 대화가 이 모든 불화의 화근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시부는 몇십 년 동안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몸담고 있었고 바로 정년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죠. 소일거리라도 해서 일정 수입을 벌고 싶어한 시부는 저희 가게 오픈 소식을 접하고 농담처럼 던지기는 했지만 퇴직금을 털어 가게라도 하나 차려볼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시부와 시모가 유독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얘 규희야, 넌 전에 한번 해봤다면서 장사하는 거 어떠니? 장사요? 뭐 힘들긴 힘들죠. 힘들기만 해. 제 장사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하게 되고 잘 되면 또 성취감도 크고 그렇죠. 그렇지? 세상에 죽기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왜요? 아니 지난번에 네가 식당 오픈하기로 했다고 하고 갔잖니. 그래서 나랑 아버지랑 의논을 좀 해봤는데 몇 달 뒤면 아버지 은퇴하시잖아. 그래서 퇴직금 나오는 걸로 우리도 장사나 좀 해볼까 해서. 네? 장사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나이 70도 안 됐는데 지금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 뭐하니? 죽을 때까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도 장사나 할까 한다. 아버님은 평생 회사만 다니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잖아요. 갑자기 장사를 한다고 하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슨 가게를 하시려고요? 뭐 먹는 장사가 그래도 접근이 쉽지 않겠니? 치킨집도 괜찮고 그 뭐더라? 마라탕? 요즘 애들 그거 많이 먹는다며. 그건 시작만 하면 돈방석 깔고 왔는데. 그게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의도는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장사가 문턱이 제일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식당 하는 자영업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몇 번이나 식당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종목도 확실히 아직 안 정하셨고 이런 쪽은 한 번도 경험해보시지 않은 두 분이 덥석 달려들었다가 많이 힘들어하실까봐 걱정돼요. 예, 너도 알다시피 내 요리 솜씨가 좀 괜찮니? 이 나이 되니까 레시피 필요 없이 뭐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낸다니까? 음식 장사가 요리 솜씨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우리 두 노인네 아직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고 건강하잖아. 장사 뭐 그까짓 거 그렇게 어려우면 길거리에 그렇게 식당이 빽빽하게 있겠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 퇴직금 두 분 노후 자금이신 거잖아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하시는 게.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 넌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든 그렇게 망할 생각부터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정말 걱정도 되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예, 너 장사 한번 해봤다고 우리 두 사람 무시하는 거니? 장사는 뭐 너 같은 사람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어? 저는 식당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 별 어려움 없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를 정말 말리고 싶었어요. 아버님 동창 중에 한 분도 평생 은행에서만 일하다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샤브샤브 집인가? 그거 차렸다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 먹는다더라. 은행에서 10년 일하고 번 돈보다 1년 잠깐 반짝한 게 더 많대. 세상에 마음 먹고 덤비면 못할 일이 뭐가 있니? 그리고 우리 집엔 네가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저요? 그래. 너도 식당 할 건데 모르는 거 있으면 너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지 뭐. 규인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사는 게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게 팍팍하지만은 않아. 우리가 너보다 벌써 몇십 년을 더 살아봤잖니. 모든 일을 그렇게 걱정부터 하고 지레 컵부터 먹고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지. 응? 안 그러니? 시부모는 이미 결정을 다 내렸더군요. 실행력이 좋은 건지 신중함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는 다음 날부터 바로 식당을 할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 뭘 할지도 확실히 결정 안 하고 가게부터 알아보는 게 꺼림칙해서 슬그머니 말렸더니 또 한 소리만 듣고 말았죠. 결국 일주일 뒤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랑 아빠 가게 계약했대. 벌써? 잘 알아보신 거 맞는 거지? 뭐 연륜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하셨겠지. 치킨집보다 마라탕으로 마음이 기우신 것 같더라고. 뭐? 마라탕? 난 좀 불안한데. 귀 너는 뭐가 맨날 그렇게 불안하냐?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려고. 그 퇴직금 평생 일하시고 받는 마지막 월급이나 다름없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황교희, 너 지난번에도 내가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듣자 하니까 좀 이상하다. 혹시 엄마랑 아빠 장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뭐 모시기라도 해야 될까 봐 그렇게 말리는 거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런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어. 내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나중에 그런 거 싫어할까 봐? 우리도 여유 있고 만약에 두 분 다 필요하시다 하시면
당연히 용돈도 드리고 할 거야. 난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 장사 경험이 없는 건 그렇다 쳐. 그럼 종목이나 가게라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거지. 두 분 다 음식 장사를 너무 쉽게 보시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너는 한번 해봤다 이거잖아. 그렇게 잘 알면 너라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 되잖아. 나도 식당 오픈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맨날 바쁜 거 오빠도 알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와? 삐뚤게 나온 건 네가 먼저야. 아무튼 아빠랑 엄마 뭐 한다는 거 이제 말리지 마. 나도 듣기 싫으니까. 남편 역시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지 않고 쉽게 대기업을 들어간 사람이라 모든 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군요. 당사자들은 다 속이 편하고 시댁 일을 진짜 걱정하는 건 저 혼자뿐인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모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던 3천만 원 적금을 깨서 가게 계약금을 처리했고 시작이 반이라며 뭐 거의 다 준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구한데도 교회 식당 열려고 하는 땡땡동이더라. 아마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나 그런 것 같아. 두 분도 땡땡동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 마라탕집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난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그래도 거기 워낙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좋대. 역시 시부모는 잘 알아보지 않고 부동산에서 흘리는 이야기만 듣고 덜컥 계약을 한 것 같았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현장 답사 한답시고 주변에 있는 마라탕을 먹어봤잖니. 난 도통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 맵기만 하고 맛없어. 네? 어머님, 그럼 다른 메뉴를 하셔야죠. 어머님이 먹어보고 맛있고 자신 있는 걸로 하셔야 손님들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야채랑 고기랑 어묵 같은 거 좀 다 때려 넣고, 뭐 또 양념 때려 넣고 끓이거나 볶으면 되더만. 그렇게 쉽고 빠르게 조리되는 걸 해야 주문을 빨리빨리 돌리지. 내가 해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뭐 내 입맛에 맞을 필요는 없지. 어지간한 치킨집보다 훨씬 쉬워 보이더라.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어떻게 장사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싶었죠. 시모는 평소 자신이 요리를 잘한다는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제게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했던 시부모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모르면서 준비도 서툴고 알 수 없는 자신감만 장착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본격적으로 시부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귀야, 그 조리도구는 어디 가서 사야 되니? 니네 거 사면서 우리도 좀 사다 주지 않을래? 귀야, 야채는 어디서 떼와야 하니? 아랫집 여자가 다른 데 다 납품하고 남는 것들 싸게 주는 데가 있다는데 너는 어떻게 거래하나 싶어서. 귀야, 메뉴판은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되니? 귀야, 주방에 뭐가 문제인지 물이 새는데 이거 어디 연락해야 되는 거니? 시부와 시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가게 오픈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게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친구와 식당 오픈을 얼마 남기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려 노력했어요. 저희 가게와 시부모 가게를 둘 다 신경 써서 준비하려니 몸이 축나더군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아가며 힘든 것을 참고 오픈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 사이 시부가 은퇴를 하고 퇴직금 3억 정도가 생겼어요. 3억 중 80%가 잔금과 이것저것 준비하는 데 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장사 시작하면 바빠서 못 간다며 신나가 여행을 하시더군요. 결국 시부모 수중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전부가 되었죠. 저희 일식집이 오픈을 2주 남겨놓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시부모가 당신들도 2주 뒤 같은 날에 오픈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네? 오픈일이 겹치면 어떡하죠? 뭘 어떡하니? 그날 종진이는 회사에 휴가 내고 전단지라도 돌리는 거 도와주러 온다고 하더구나. 너는? 저요? 저도 그날 오픈하잖아요. 너는 다른 동업자 사장도 있다면서. 나랑 아버지는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네가 와 있으면 좀 좋겠니? 네? 저보고 마라탕 집으로 오라고요? 그래. 거기는 그 친구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오전에 여기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렴. 내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닌데 첫날이라 많이 어수선할 것 같아. 자리가 좀 잡힐 때까지 여기도 좀 같이 봐주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라 해도 저 역시 제 식당 여는 날 당신들을 도와주러 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른 때도 아니고 오픈날이라 저 역시 저희 식당을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가지 않자 시부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이 꼬라지를 보려고 너네 냉장고에 반찬 채워주고 한 줄 아니? 귀 네가 잘났으면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못 도와준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야?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혼자 잘났지? 어? 시모는 과거 당신이 제게 잘해줬던 것을 들먹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제 식당을 하면서도 시부모가 필요할 때 도와주러 가고는 했어요. 이러다 보니 저절로 동업하는 친구의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사과만 할 뿐이었죠. 규희야, 너희 시부모 일인 건 알겠는데 손님 많아지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 비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오늘도 자리는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돌아간 팀이 몇 팀인 줄 알아? 미안해 나정아. 내가 다음부턴 그런 일 없게 할게. 시부모의 호출이 잦아질수록 친구와도 사이가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시부모의 연락이 와도 제 가게를 지켜야겠다 생각했죠. 어김없이 그날도 전화가 울렸어요. 규희야, 지금 여기로 좀 와보렴. 어머님, 곧 있으면 저녁 장사 시작해야 돼서 지금 한창 바쁜 타임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뭐냐, 우리도 배달하는 어플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러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마라탕 같은 건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데 그거도 아직 신청 안 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더구나. 우리도 그 핸드폰으로 올려서 전화 주문 받고 할 수 있게 좀 빨리 알아봐 주렴. 시부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제 손길이 닿기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저도 쉽게 참을 수 없이 불편한 감정을 조용히 말씀드리기로 했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일식집이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제가 자꾸 자리를 비우니 동료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요. 배달앱에 등록된 주변 식당이 있으면 좀 알아보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종진 씨 퇴근하고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보세요. 너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 안 하니? 뭐 이런 것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종진이한테까지 시킬래?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많이 힘에 부쳐서 그래요. 지금 여기 일식집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하니 옆에 동료도 많이 힘들어하네요.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 착하고 순했던 시모와 시부는 제게 서운함을 전부 표현해내더군요. 어리고 야무진 애가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애였네. 그런 줄도 모르고 예쁘다 예쁘다 해줬으니 우리가 바보지. 아무리 네가 바빠도 시부모님이 은퇴자금 탈탈 털어서 하는 건데 먼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뭐? 지금 일식집에 집중하기도 바빠?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 인간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도 이거 가게 열고 한 달 동안 손님도 많이 없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려고 하는데 너까지 어쩜 그렇게 말을 밉게 하니?
결국은 시부모의 갈등이 남편과 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황교희,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아빠가 잘 모르고 낯설어 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 그걸 생색내면서 거절까지 해? 너 진짜 못됐다. 그럼 오빠가 좀 도와주지. 나는 뭐 놀아?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오는 건데. 그럼 나야말로 놀아? 나 지금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친구한테 면목도 없어 죽겠고. 같이 오픈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분위기라고. 지금 친구가 먼저라 이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거기랑 마라탕집이 무슨 먼 거리도 아니고 필요하면 잠깐씩 가서 봐주면 될 것 같고 무슨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것처럼 말해. 잠깐 이 10번이면 뭔데? 옆 가게가 아니라 걸어서 10분을 가야 한다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도 장사하는데 오라가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바로 날 나쁜 년으로 몰아가시고 나야말로 지금 답답해. 시부모의 가게 일 때문에 점점 남편과의 사이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와 친구의 일식집은 금방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바글바글해졌어요. 한번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이를 갈며 준비했더니 작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동업자 친구와 끊임없이 메뉴 개발과 연구를 했더니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죠.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시부모 가게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남편과도 서먹해지고 말았어요. 3개월 그리고 6개월이 흘렀고 저희 일식집은 손님들이 들끓었어요. 맛에 만족한 손님들이 SNS에도 자발적 홍보를 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반면 시부모의 야심찬 마라탕 가게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걷고 있었어요. 재료도 신선도를 떠나 싸고 양 많은 것만 고집했고 양념도 시중에 파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두 분이서만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 손길이 미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시부모가 역시나 저를 아무 때나 호출하는 바람에 그 계기로 사이가 더 멀어지고 어색해지게 되었어요. 식당을 오픈하고 1년이 막 지나려는 참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식당 유리문과 창이 온통 깨져 있고 화분도 다 뽑혀 있었죠. 식당 안에는 큰 돌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에도 상처가 크게 난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CCTV를 돌려보았고 그걸 본 후 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바로 시부와 시모였던 거예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전부 검은 옷으로 풀착장한 2명이 새벽 3시쯤 가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죠. 누가 봐도 시부와 시모의 체형과 움직임이었어요. 너무 숨이 막히고 울분이 차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시부모에게 달려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저희 가게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드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 뻔뻔한 두 사람은 예상했듯이 오리발부터 내밀더군요. 이 CCTV 좀 보세요. 검은 옷이랑 모자, 마스크로 두 분이 가려질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다. 네가 진작에 좀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혼자 잘났다고 아주 우리 부탁은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니네 식당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면서 지금 우리 가게 봐라. 손님 앉아있는 테이블이 하나라도 있는지. 시부모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는 뭐가 좋은지 희희낙낙하고.
제가 이 마라탕집 하라고 두 분 떠밀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오히려 신중하시라고 말렸잖아요. 하겠다고 고집피운 건 두 분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상황이 이러면 우리 가게를 우선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넌 종진이 아내고 우리 며느리잖아. 도무지 너한테는 가족애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으니? 그리고 마라탕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였으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네? 애초에 제 말 들은 채도 안 하신 거 두 분이랑 오빠예요. 이제 와서 장사 안 되니까 저한테 화풀이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게를 테러해요? 처음에 많이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그럼 사소한 건 좀 스스로 하시려는 노력을 해야지.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저를 괴롭혀가면서 연 가게잖아요. 그럼 두 분이 더 잘하셨어야죠. 얘 좀 봐, 얘 좀 봐. 지금도 지가 잘났다고 아주 주둥이 나불대는 것 좀 봐. 우리 장사 망한 건 다 너 때문이야.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 넋이 나가 있었어요. 이 모든 잘못 돌아가는 상황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보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얼마 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야, 황교희 대단하네. 지 식당 좀 굴러간다고 이거부터 내미네. 그동안 너한테 시간 쓴 나랑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 죽겠다. 아주. 끝까지 정말 이기적이네. 어머님, 아버님 잘못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두 분 다 순수하게 노후 준비하시려고 시작한 장사라고. 그런데 뭘 잘못하셨다는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오빠도 이렇게 나오다니. 그러니까 내가 귀에 피가 나도록 말했잖아. 장사, 특히 음식 장사,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들다고. 내가 목에 핏줄 세워가며 얘기할 때 오빠가 뭐라고 그랬어? 어? 아무도 내 말에 귀 안 기울이더니 지금 와서 뭐가 어떠고 어째? 나야말로 복장 터지네. 결국 저희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영원한 내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오빠는 무조건 시댁편에 서버리며 저와 갈라서고 말았거든요. 정말 답답한 건 저였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말리고 말렸는데 안 듣다가 이제 와서 저를 몰아세우다뇨. 하지만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저는 깔끔하게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었죠. 이혼을 하고 저는 그제서야 제 식당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뒤 저는 시부모의 마라탕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일부 마라탕 가게의 비양심적 위생행동으로 말이 많아졌고 간신히 배달에 의존하던 시부모들은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 버렸던 거예요. 본인이 장사가 안 되니 못된 심보로 주변 다른 마라탕집에 리뷰 테러까지 일삼았고 결국 고발 처리까지 되었다고 해요.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억 단위로 들어간 그곳을 급하게 폐업하고 주변 상인들의 눈치까지 보며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뉴스 이슈가 부담스러웠던 남편 회사는 꼬리 자르듯이 그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고들 해요. 자기의 감각, 느낌, 헛소문만 듣고 자신들의 소중한 돈과 귀한 시간을 다 잃은 시댁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 집에서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한 바른 말을 했던 제 말을 들었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그 집과 손절하고 저는 지금 식당 일에 몰두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호점과 3호점 오픈을 목표로 친구와 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